제가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GS 네트워크스는 GS 리테일의 물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조 5천억의 물동량을 17,000여 점포에 물류 수행을 하고 있고요. 주요한 부분은 이제 2PL이라 해서 본사와 점포와의 물류를 수행하는 2PL과 그리고 이제 3자 물류인 3PL, 그리고 먹거리, 주요한 식자재 먹거리를 수행하는 밀비즈, 그리고 오늘 발표 주제인 반값 택배를 담당하는 생활물류, 이렇게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그 GS 네트워크스 중에서 취급하는 분야 중에 대표적으로 창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택배입니다. 그 택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연간 약 36억 개가 매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1인당 약 70건이 택배를 사용할 정도로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택배가 활성화된 지가 한 20년 정도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 사람당 한두 건 사용할까 말까 했는데 어느 순간 인당 70여 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푸드테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주목한 거는 그동안에 우리 모든 물류라든지 이런 택배는 공급자 관점으로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배도 마찬가지로 그 택배 시장을 보면 모두 똑같은 이길 배송의 배송 속도도 똑같고, 그 공급을 하는 사람들은 대형 화물사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따라서 서비스는 모두가 동일하지만 정작 비용은 최하가 5,000원 이상으로 금액이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인데, 소비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소비자들은 택배를 사용하면 운송장에 자기 주소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정보가 노출되는 부담감이 있고, 또 하나가 뭐 잘 아시겠지만 택배물은 옛날에는 면대면으로 전달하는 걸 하다가 그게 다 없어지고 현관 앞에 둔다든지 소위 말하는 아파트 입구에 그냥 둔다든지 하는 등 안전한 배송에 취약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용에 대해서 꼭 급한 게 아닌데도 그런 비싼 돈을 줘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푸드테크도 제가 알기로 그동안에는 공급자 중심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어떻게 하면 소비자 맞춤식 기호에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지금 이런 푸드테크 컨퍼런스도 그게 주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 반면에 이제 저희가 분석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니즈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고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다. 밑에 글자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운송장에 기재된 내 개인정보를 보고 홀로 사는 나에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어 꼭 운송장을 제거하고 버린다라는 이런 신문기사가 있듯이 계속 취약한 자기 그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갈수록 더 높고, 두 번째는 그 저렴한 운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는 게 거의 뭐 90% 가까운 소비자들의 의견이었고, 반면에 뭔가 내한테 맞춤식 그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푸드테크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비자들의 키워드가 개념 소비라 그러죠. 그래서 개념 소비라는 거는 내가 사회에 뭔가 개념 있는 소비를 하고 하나를 하더라도 도움이 되는 소비를 하고 싶다.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친환경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의 변하는 트렌드가 있었고요. 시장은 또 반대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연간 약 36억 개의 배송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이 저희도 뭐 이 정도까지 되리라 생각을 못했는데 1,303만 킬로그램, 상상이 잘 안 되실 건데 이 정도 많은 탄소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그 택배만을 위해서 택배 차량이 대당 약 200개에서 250개 정도 배송을 하는데 연간 무려 1,440만 대에서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1,800만 대 정도의 차량이 순수 택배만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게 거리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이동 거리가 약 4.3억 킬로미터, 그러니까 많게 보면 5.4억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가 약 4만 킬로라고 봤을 때는 무려 16,000바퀴를 도는 정도를 계속 택배 수송을 위해서 탄소 배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탄소 배출량은 뭐 오른쪽에 보다시피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을 하고 있더라. 근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우리 GS 리테일의 가장 주력인 GS25 편의점을 놓고 보니까, 참고로 이제 편의점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제가 편의점 출신인데 30년 전에 입사할 때 편의점이 전국에 100개가 안 됐거든요.
한국에 있던 모든 7개의 편의점은 전부 외국에 로얄티를 내고 매출액에 지금도 땡땡땡 업체는 0.47% 연간 한 280억을 외국에 로얄티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GS25는 로얄티 한 푼 안 내고 한국 국민의 맞춤식 서비스를 하는 편의점을 만들자 해서 로얄티 하나도 내지 않고 만든 게 GS25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16,000점포가 됐습니다. 그 16,000점포 되는 편의점이 이제는 거의 국민 1000명 다 한 개의 편의점을 가지고 있고 50m만 걸어가면 편의점이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죠. 이게 여기에 뭔가 우리가 고객의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할 오프라인 플랫폼으로서 뭔가 기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확장성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점포가 늘어나면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에 맞는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만 GS25만 점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이제 외국의 로얄티는 물론 뭐 CU가 BGF가 패밀리마트에서 이제 바꾸긴 했지만 같이 점포가 늘어나다 보니까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그리고 단위 점포당 매출액이 정감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각각의 대리점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수익도 좀 고민이 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인프라는 좋지만 뭔가 차별화 있는 경쟁력을 좀 키워내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내부적인 고민들이 있었고 요약하면 택배 물량은 엄청나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니즈와 고객의 니즈는 서로 상이하다. 한편으로 소비자는 계속 지속 변화하고 있고 맞춤식 서비스를 원한다. 그렇다면 이걸 묶었을 때 뭔가 창의적으로 페인 포인트는 제거하고 장점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한 겁니다. 매일 저희 GS 네트워크스 물류센터에서는 16,000여 편의점 GS25에 각 지점에 상품 공급을 하기 위한 차량들이 움직입니다. 점포로 갈 때는 물건을 가득 실어 가지만 센터로 들어올 때는 비어 있습니다. 그럼 이 유효 공간이 계속 발생이 되겠죠. 이 유효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해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국에 16,000여 개의 오프라인 거점을 배송 차량 하루에 약 상온 차량, 저온 차량이 3,000여 대가 움직이고 있고 전국 36개 물류센터에서 계속 물건을 실어주고 올 때는 공차로 오고 실어주고 공차로 오고 이 공간을 고객에게 어떻게든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는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GS25가 국내 최초로 혁신적인 배송 모델로 반값 택배라는 걸 만들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GS25를 계속 홍보하는 것은 홍보 대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몸에는 이는 GS25의 애국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별로 반응이 없어서 썰렁하긴 한데 실제 GS25는 애국하는 기업이 맞습니다. 애국에 로얄티 하나도 안 내고 심지어 사회 환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적자가 나더라도 PX에 지금 15년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백령도 연평도 뭐 북한에서 포격이 날라오고 해도 계속 그게 적자가 나도 운영하고 있는 게 GS25고 그래서 이는 낭비 요소라든지 페인 포인트를 제거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고객에게 뭔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GS25의 물류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자체 물류망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꼭 택배사 우체국을 가지 않다 하더라도 50m만 걸어가면 늘 가까이 있는 GS25에 택배를 맡기고 대신 이 택배물은 다음날 가는 게 아니라 택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바로 가야 되는 게 있지만 시간이 좀 3, 4일, 2, 3일 걸리더라도 안전하게만 가면 되는 거. 급하지 않는 것들은 특히 학생들 뭐 옷가지 같은 거 내가 겨울옷인데 여름옷인데 겨울옷 이런 거를 집에 붙인다든지 안 보는 책을 보낸다든지 뭐 이사할 때 특히 굿즈 같은 거 요새 연예인들 팬덤이 많기 때문에 굿즈 같은 걸 보낼 때 배보다 배꼽이 커서 그 조그만 걸 보내는데 뭐 5,000원, 6,000원, 7,000원을 줘야 될 것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훨씬 저렴하게 가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내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거를 저희가 고민해서 고객은 GS25에 맡기면 GS25에서는 그 아까 상품을 실어주는 차량들을 통해서 빈 차량으로 올 때 그 차량을 이용해서 싣고 오면 센터에서 모았다가 각 센터에서는 물류 허브 센터에 통합을 시키고 다시 물건을 실어줄 센터로 보내면 그 센터에서는
고객이 지정한 GS25 땡땡점에 그 택배물을 넣고 그 받는 분들은 그냥 가까운 GS25에서 찾아가면 되도록, 그래서 굳이 멀리 우체국이라든지 가지 않다 하더라도 늘 생활 가까운 데도 있으면서 쉽게 또 저렴하게 또 안전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GS25의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GS25 반값 택배고요. 그래서 새로운 물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꼭 상품만 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반 택배하고 비교를 하면 일반 택배사는 수령을 고객 요청지에 대면 또는 문전 배송을 해야 되는데, 반값 택배는 그냥 GS25 어느 곳에서나 맡기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에 GS25에 선정을 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수령을 할 수가 있고, 단 기간은, 수령하는 기간은 택배는 이제 하루나 이틀 만에 가는 거지만 반값 택배는 아까 그 기존의 공차, 비어있는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더 걸리죠. 수거일 기준으로는 하루나 이틀 정도는 더 걸리지만 원래 저희가 이름은 느린 택배라고 지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느린 택배 이러면 왠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조될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확실한 밸류를 전달하자 해서 반값 택배라고 네이밍을 했습니다. 대신 그는 이제 프로세스 흐름상 하루 이틀은 걸리는 거죠. 대신 운임은 일반 택배는 5,000원에서 10,000원, 대신 저희 반값 택배는 가장 세 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500g 미만은 1,600원, 그리고 1kg까지는 1,900원, 1kg에서 5kg까지는 2,300원 해서 반의 반값이죠. 사실은 반값 택배가 아니라 반의 반값 택배. 그리고 휴일은 택배사는 배송이 안 되는 반면에 편의점을 활용했기 때문에 반값 택배는 연중무휴, 언제든지 수령이 가능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개인정보 노출은 일반 택배는 주소부터 모든 걸 다 적어야 되지만 반값 택배는 저희는 DB를 다 가지고 있지만 송장에는 전화번호 맨 마지막 4가지만 있어서 전혀 고객의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불편함 이런 게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결과 저희가 이제 2019년 이걸 좀 아이디얼하게 또는 그동안의 페인 포인트를 제거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2019년 1년 동안 죽도록 홍보했는데 8만 건이었거든요. 연간. 물론 3월달 시작했으니까 온전한 1년은 아니지만, 근데 2020년에 142만 건이 든 게 작년에 570만 건, 올해는 뭐 1,000만 건은 당연히 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상업적인 면에서 접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1,000만 건을 했다 나중에 4천만 건이 넘는다는 게 아니라 1,000만 명의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와 편리와 이용상의 효능을 제공했다는 데 저희는 의의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GS25를 운영하는 대리점 사장님들에게 방문의 기회를 2번씩, 건당 2번씩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그리고 뒤에 또 나오겠지만 저희는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말만 뭐 에코를 한다, ESG 경영을 한다가 아니라 실제 ESG 에코를 실천하는 기업이 되는 거죠. 여기 제가 아까 탄소 뭐 저감 효과를 잠시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회송하는 차량, 일부러 택배 때문에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오는 효과가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약 864만 킬로그램 탄소 저감, 이게 나무로 심어보는 걸 따져보니까 약 132만 그루를 심은 거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유한 땡땡에서 우리 강산 푸르게 해가지고 막 나무 심는 캠페인 기억하실 건데, 저희가 그 정도 나무를 심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 고객에게는 가치를 제공하고 대리점 사장에게도 가치를 제공하고, 그래서 GS25는 애국하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하니까 이제 뭐 다른 회사에도 흉내는 내는데, 그게 이제 좀 다른 게 우리는 매일 배송이 될 수 있는, 휴일에도 배송이 될 수 있는 망을 이용을 했고, 뒤에 이제 모방에서 나오는 거는 휴일은 배송이 안 되고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 뭐 이 자리에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 반값 택배는 그런 맞춤식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밸류 중심의 서로가 윈윈하는 생태계를 같이 개선시키는 모델로 혁신을 시작을 하였고요. 다만 이제 걸음마 수준이다, 이제 시작 단계다. 왜 그러냐면 그 밑에 그림에 보면 그 반값 택배가 점포 카운터에서도 찾을 수가 있지만 저희 GS25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박스 25라 해서 그 픽업하는 그 앞에 박스가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락카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반 락카는 상온 상품들, 그러니까 지금 상온이라는 거는 이런 일반 온도에 있는 것들은 찾을 수가 있는데 GS25는 저온, 냉장,
이런 저온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몰에서 우리 푸드테크 어느 업종의 사장님이 케이크를 한다. 근데 내가 케이크 대리점을 만들어서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몰에다가 해놓으면 고객이 내가 온라인 모바일에서 케이크를 사고, 그러면 어느 GS25에 지정을 하면 그냥 여기 박스 25 저온 박스 안에만 놔놓으면 고객은 퇴근길에 그냥 찾아만 가면 되거든요. 굳이 내 제과점 찾아가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GS25 앞에는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푸드테크에 참석하신 분 중에 내가 굳이 뭐 딜리버리 할 게 없고 이런 대리점 또는 가게들을 많이 만들 여력이 없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의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 25 안에도 반값 택배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중고 의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 신분이 드러나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 중고 물품을 샀다는 게 좀 그렇기도 한 분들도 있고, 난 굳이 사람 안 만날래 하는 분들은 온라인몰에서 중고 거래를 사고 픽업 박스 25에다가 놔놓으면 그냥 찾아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여러 앱들 중에서 GS 리테일이라는 여러 가지 뭐 신선 쪽도 있고 뭐 GS25, GS 슈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통합한 우리 동네 GS라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안에도 택배를 이용을 해서 내가 지정하는데 쉽게 물건도 살 수가 있고 상품을 또 어디서 찾겠다는 지정도 하기 쉽게 돼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GS 리테일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상당히 흥미롭고 사업의 기회가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 뭐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든지 아이디어나 또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면 좋은 그 사업의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약하면, 오늘 푸드테크에 뭐 저도 사실은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뭐 반값 택배 사례를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생뚱맞지 않겠나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결론이 통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공급자 중심 이로만 되어 있던 시장이 이제는 어쨌든 소비자 중심으로 가고 소비자 가치 중심, 그 안에서 어떻게 이 인프라를 엮고 생태계 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큰 자본이 없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그 한 사례로 이는 우리 GS 리테일, GS25 반값 택배 사례를 응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기대되는 GS25 반값 택배, 그 친환경 실현과 경영주 파트너 동방성장,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고객 가치를 더 향상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